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채널의 소마 50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영화를 한 편 또 열심히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 와서 또 막 리뷰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보고 온 지 지금 한 50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오늘 본 영화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앰뷸런스고요. 이 작품은 일단은 목적이 뚜렷한 영화죠. 그러니까 뭐 이 영화 예고편 같은 걸 보시면 뭐 포스터도 보셔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이제 LA를 중심으로 해서 로스앤젤레스 LA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뭐 추격전입니다. 마이클 베이의 특기라고 할 수 있죠. LA 도심을 뒤흔든 미친 추격, 멈추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헤드카피로 보이고요. 주연 배우인 제이크 질레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히야 압둘 마틴 2세.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저기 아쿠아맨에서 악역으로 멘티스인가요? 그 멘티스 아닌가? 하여튼 뭐 그 역할로 등장했었던 그 배우입니다. 에이사 곤잘레스가 역시 출연하고요. 에이사 곤잘레스는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인상적인 조연으로 좀 이름 알려진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배우인데, 사실 이 영화가 일종의 실내극이랑 유사해요. 구조적으로는. 뭐 말하자면 영화는 쉴 새 없이 질주하는 앰뷸런스를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플롯은 한 30분 정도까지 전반부에 이제 일종의 강도 행각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의 물론 이제 맨 첫 장면에는 아이야 압둘 마틴 2세와 제이크 질레날의 특수관계, 이제 둘이 형제간인데, 여기 뭐 영화 설명에도 나옵니다만 뭐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야 압둘 마틴 2세 이분이 이름이 성함이 뭐더라? 이 지금 뭐야? 제이크 질레날은 데니고, 윌이라고 해요. 윌리엄인데 데니하고 윌인데, 이 둘은 형제처럼 자란 관계고,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이 둘의 어린 시절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윌, 아이 압둘 마틴 2세의 그 인물이 이제 그 부인의 그 비싼 수술비 때문에 고민해서 이제 보험 청구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범인한 장면을 가지고 오고, 범죄자죠. 이 데니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제 문을 여는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뭐 일반론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죠. 앰뷸런스는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공개를 했고요.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클 베이 감독이고, 제이크 질레날, 그리고 아이야가 야히야 압둘 마틴 2세. 이분 이제 아쿠아맨에서 블랙만타 캐릭터죠. 그다음에 캔디맨, 그리고 매트릭스에서도, 레지렉션에서도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 모피어스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활약하고 있는 배우 되겠습니다. 에이사 곤잘레스는 뭐 상당히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고요. 요거 고질라 앤 킹이라든가 요 배우입니다. 이 배우입니다. 이렇게 출연했죠. 베이비 드라이브 상당히 다혈질의 여성 캐릭터로 등장했었고, 퍼펙트 케어에서도 이 주인공의 이제 일종의 연인 관계로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달링이라고 하는 베이비 드라이브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었고요.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요 작품에도 출연했네요. 자, 앰뷸런스란 영화고요. 평을 보시면 이제 국내 기자평론가들은 한 2개 반 5.5 정도 나왔는데, 영화 저널리스트가 5, 6점 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냐면 오락 영화로서는 뭐 인정하는 분위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베이 스타일이란 게 있는데, 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마이클 베이는 자기 스타일을 절대 바꾸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플롯이랑 잘 붙느냐의 문제인데, 나머지 영화들, 마이클 베이가 했던 영화들이 대부분 그 플롯적인 문제들하고 잘 안 봤는데 억지로 쭉 끌고 가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 앰뷸런스 말고 이제 이전에는 넷플릭스 영화 식스 언더그라운드도 좀 샤프한 액션 영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베이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더 락인데요. 나쁜 녀석들로 이제 95년에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녀석도 2003년이 나오고, 이게 이제 마이클 베이의 최전성기예요. 진주만도 뭐 좀 말이 많았었고, 96년도에 나온 더 락이 가장 이제 이 마이클 베이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이 더 락하고
더락도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제 도심 시가전이 주로 되게 화려한 볼거리였고, 나름대로 이 캐릭터들이 이제 좀 현실감이 있는 캐릭터들이어서 되게 요란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했고요. 뭐 아마겟돈도 흥행은 상당히 잘 됐으니까 뭐 설정이 좀 이상하지만, 그다음에 나쁜 녀석들의 경우가 이제 가장 샤프한 대부작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마이클 베이가 추구하는 경향들은 이제 욕을 많이 먹은 게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연출하면서 상당히 많이 욕을 많이 먹었고, 그 2편 이후에는 너무 그 스타일 자체가 요란하기만 하고 뭔가 볼 게 없죠. 이게 뭐 제작자 지금 필모를 보면 제작자 필모들이 많이 나와서 뭐 호러물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감독 연출자로는 이제 식스 언더그라운드가 조금 더 제작비가 많이 투자된 작품 같고요. 앰뷸런스는 대략 검색을 해보면 한 4천만 불 정도의 규모의 제작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예산 정도의 영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거의 공간 자체가 앰뷸런스를 배경으로, LA 시내를 질주하는 앰뷸런스를 주로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예요.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막 미국에서도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클릭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평론가 평가도 67%니까 상당히 뭐 그래도 신선도가 마이클 베이 영화의 전작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일단 뭐 궁금하니까요. 눌러볼까요? 여기 마이클 베이 작품들이 나오죠. 마이클 베이 제일 낮은 게 지금 위자라는 호러 영화인데, 뭐 이건 제작자니까. 앰뷸런스 68%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역시 딱 섞여서 나오는군요. 식스 언더그라운드도 되게 안 좋았어요. 36%. 뭐 범블비는 제작 프로듀서고, 감독한 작품 뭐 트랜스포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계속 보시면 이제 제작자든 뭐든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너랑만 68%죠. 배드보이스도 뭐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졌네요. 개봉 당시에 뭐 나름 흥행이 꽤 많이 한 영화인데,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앰뷸런스는 사실 꽤 좋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7%고 팬층, 관객층의 반응은 더 좋습니다. 영화 자체는 사실 좀 뭐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영화적으로는. 자, 그렇고 이 앰뷸런스는 원래 이 작품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덴마크 영화인데, 아이고. 네네. 지금 이제 틀었더니 또 바로 소리가 나오네요. 이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이 영화인데, 2005년도에 만들어진 로리스 무니 패터슨인데, 이게 예고편을 틀어보면 완전 코미디 영화예요. 약간 좀 북유럽 스타일의 좀 널널한 코미디 영화, 이런 스타일의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이 영화를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마이클 베이식으로 가져다가 만든 영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 공동 제작자로 올라 있어요. 앰뷸런스에.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뭐 메타스코어 쪽은 좀 평이 별로 그닥 좋은 편이 아니고요. 55에서 80에서 비평 지수가 25까지 뭐 상당히 편차가 큰 편이네요. 네, 뭐 텔레그래프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높게 평가를 했고요. 인디와이어나 버라이어티에서는 평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엠파이어나 뭐 이렇게 한 중간 정도 되니까 편차는 뭐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IMDb 레이팅, 여기서는 이제 이 유저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 6.5 정도니까 뭐 평범한 정도, 별 3개 정도, 이렇게 뭐 2개 반 3개 정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앰뷸런스 영화에 대한 좀 전체적으로 일반론을 봤고요. 이 영화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보시면 사진을 좀 보죠. 자, 지금 이제 두 인물이에요. 이제 윌이 이 양반이죠. 이름이 어려워서 야히야 압둘 마틴 2세, 야히야 압둘 마틴 2세고, 이 양반이 이제 제이크 질레날인데 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형제인데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 이제 영화의 설정에서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범죄자 집안에서 자란 설정이에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설정 자체가 지극히 영화적인 설정이고, 뭐 영화 뭐 더 타운 같은 영화들, 이런 벤 애플렉이 연출했던 영화죠.
출연했던 영화. 뭐 그런 설정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은행 강도는 되게 착오적인 설정인데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직도 은행 강도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 영화 초반부에 자신의 영화 두 편을 언급합니다. 바로 더 락과 나쁜 녀석들이죠. 경찰들이 이제 입장을 하면서 나쁜 녀석들 같이 들어가요. 뭐 이런 농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락이라는 영화의 그 쇼 코네리의 대사를 이 경찰 둘이서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 대사도 또 던집니다. 이제 물론 못 알아들어요. 더 락의 쇼 코네리가 한 대사야. 그랬더니 이제 젊은 경찰은 더 락 압니다. 그 드웨인 존슨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농담을 던지고 뭐 그런 블랙 유머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그런 농담이 섞여 있다는 거는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이제 그 액션 영화들을 마이클 베이의 가장 그래도 평이 좋았던 영화들을 지향한다는 의미기도 하겠죠. 자, 제이크 질렌이 총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요게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가 나오죠. 요 영화가 이제 부실한 장면들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다 보니까 이 영화에도 역시 뭐 경찰차 부서지는 장면들 많이 나오고 파괴씬이 나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오히려 좀 적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 영화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한 좀 마이클 베이 스타일들은 여전합니다. 막 360도 팬이라고 이제 카메라 360도 돌리는 거 앞에서 둘이 만날 때 그 장면에 써요. 그 앞에 별로 그닥 임팩트 없는 장면이었는데 둘이 이게 형제가 만나는 장면, 이건 이제 나중 장면이지만 그 장면에서 그 360도 펜도 쓰고 크레인샷 엄청나게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버드 아이 뷰라고 위에서 아래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클 베이가 인물 잡을 때 영웅적으로 표현할 때 로우 앵글을 많이 쓰는데 그 로우 앵글 엄청 쓰고 막 편집 리더 엄청 빠르고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이제 그 화면을 구성하죠. 막 날아가는 카메라가 이제 쭉 진입하면서 쭉 그 사람들 인물 들어가는 거 이제 강도 장면에서 그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영화가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좀 더 그렇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덜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폭파 장면도 등장하는데 폭파 장면은 생각보다는 좀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에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자제되었다.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이 영화의 바로 전작이었던 뭐 그 식스 언더그라운드 같은 영화들 같은 걸 비하면 오히려 좀 자제된 느낌이 있고 영화의 설정 자체가 어쨌든 좀 이 LA 시내를 질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좀 현장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응급대원이 등장을 하고 뭐 그런 설정 자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좀 자제된 느낌은 사실 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오히려 마이클 베이의 최근작 중에서는 가장 몰입감이 높은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가 이 영화의 첫 번째 이 앞부분에 맨 앞에 나올 때 이 야히야 압둘 마틴 2세가 맡은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이제 퇴역 군인이에요. 아프가니스탄도 나오고 이제 그 마이클 베이 특유의 스타일 있죠. 막 이렇게 막 클로즈업 보면서 정보 쫙 흘려주면서 막 카메라는 흘러가는데 이 사람의 정보가 슥슥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퇴역 군인이고 뭐 상당히 많이 그런 좀 전선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 범죄자 집안에 자랐죠. 이 댄이라고 하는 제이크 질렌이 연기하는 인물의 집안이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완전 사이코패스 유명한 아주 악당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 가업 같은 걸 계승하는 인물로 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겠죠. 있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윌이 이제 이 20만 불이 넘는 하나에 뭐 2억이 넘어가는 거의 뭐 2억 5천 뭐 21만 불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아내가 수술비가 이제 그 보험 외에 있는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퇴역군이면 사실 뭐 조건이 나쁘지 않은 상태일 텐데도 그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 승인을 안 해주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건실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설정 자체가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 전체로 줄거리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압툴 마틴 2세가 이제 결국은 이제 형의 범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전체 플롯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 윌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그 마이클 베이의 좀 캐릭터를 설정하는 장면들이 그 일종의 그냥 딱 고정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역군인이라든가 이런 좀 애국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호적인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때론 그런 면이 너무 강해서 거부감도 있고 너무 단선적인 캐릭터를 잡아내는 성격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강도에 가담한 범죄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총격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런 되게 중요한 설정이거든요. 이걸 또 말하면 또 그런가요? 스포일러가 되나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좋은 사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이크 질레날은 사실 좀 제이크 질레날의 깜냥에 비하면 캐릭터가 좀 단선적인 편이에요. 우리가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도 파프로몸이라든가 이런 시리즈 보면 상당히 이제 이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나이트크롤러도 있고, 제이크 질레날 뭐 거기다음에 뭐 옥자 같은 영화에서 보면 상당히 또 까불까불한 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관된 좀 빌런의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런 면의 연출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인물을 연기하는 캐릭터들 흑백 논리로 삼아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람도 사실은 이제 모든 면에서 좋지 않지만 동생에 대한 사랑, 애정 같은 거는 되게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미덕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인물은 이제 이 에이사 곤잘레스가 연기하는 이 응급대원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플러스상으로 애매한 지점일 수도 있고 좋은 지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하는 이 댄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변함이 없는 캐릭터예요. 일관되어 있고 그런 캐릭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캐릭터죠. 그래서 사실 플러스상으로는 이 윌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작을 해서 끝이 나는 이런 얘기인데, 영화 속에서 가장 성장하는 인물은 이제 에이사 곤잘레스라는 이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역시 또 영화의 이제 배경 플롯상으로 베테랑 응급대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영화 첫 장면 이제 이 사람 등장 시퀀스에서 아이가 이제 관통상을 입은 아이를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구해내고 상당히 깨끗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정을 갖지 않는, 그래서 동료라든가 그다음에 환자에 대해서도 그때 일할 때만 딱 집중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말하자면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다는 설정 같은 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질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좀 변화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거가 이제 사실 드라마적으로는 암스테르담 신드롬 같은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 면이 있는 건데, 좀 설득은 솔직히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이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래서 이 여전히 마이클 베이적인 좀 플롯적인 구멍, 그 다음에 이제 막 화려하게 펼쳐놓은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건 스펙터클이거든요. 마이클 베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영화의 촬영 자체가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중심에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밴쿠버라든가 딴 동네를 가지 않고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살렸던 뭐 그런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동네에 친숙한 양반들은 이제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고요. 여기 이제 이 헬기라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영화는 내내 플롯적으로 이제 아까 했던 강도 장면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앰뷸런스를 탈취한 이 두 형제가 계속 달리고, 그 탈취된 앰뷸런스 안에는 이 에이사 곤잘레스가 막 구해낸 경찰, 지금 총격을 맞아가지고 지금 총살 입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경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범죄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둘도 이 경찰이 사망을 하면 본인들은 종신형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찰들은 이 경찰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앰뷸런스를 막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끼리의 동료라고 하는 게 약간 미국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기본적 경외감이 항상 마이클 베이 영화에는 있는 거고, 그거를 아마 미국 관객들이 여전히 좀 더 좋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너무 과해서 좀 보수적일 때가 있다는 건데, 있는 면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영화에는 뭐 묘사들 자체가 뭐 적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약간 엉뚱한 부분들 좀 있긴 합니다. 플롯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 명의 인물, 지금 이제 에이사 곤잘레스와
이 캐릭터, 그 다음에 이 두 형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이크 질레날과 아이의 압둘 2세, 압둘 뭐죠? 아이야 압둘, 저 까먹어. 야이아 압둘 머틴 2세, 이 두 캐릭터가 추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외부적 조건들을 해요. 영화가 조금 단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안에 내부 갈등보다는 마이클 베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결국 추격전이잖아요. 예, 그 LA를 질주하는 추격전이니까 이를 뒤쫓는 인물들을 이제 외부적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심층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당위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기고 있는데, 쫓기는 걸 구해줄 대상은 당연히 범죄자가 될 거고, 범죄자는 이제 그래도 소위 말하는 가장 그 카르텔에 해당되는 그 멕시코 출신의 카르텔들로 해당되는 좀 범죄 조직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뭐 뚜렷하게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묘사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멕시코 카르텔의 도움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쫓는 FBI들도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연방경찰이 쫓는 범죄자거든요. 제이크 질레날이.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강도들을 잡기 위해서 수입했던 일종의 LA 경찰의 특수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총력을 해서 이제 서로 쫓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인질로 LA 그 환자가 이미 중상자인 그 환자와 지금 이 에이사 곤잘레스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막 공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쫓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긴장감은 이제 그렇게 앞뒤를 쫓는 추격전, 그러니까 카체이싱의 끝없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정들이 또 개입이 되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베이가 만든 캐릭터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이제 개성을 부여해서 뚝뚝 던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FBI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 전체성이 이제 성소수자라는 캐릭터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딱 등장 씬에 그것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형적인 FBI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 LA 경찰의 리더의 경우에는 이제 막 큰 개와 거의 혼자 사는 것 같아. 큰 개를 이끌고 작은 차를 몰고 다니는 약간 약간 괴짜 캐릭터 같은 연기를 뭐 부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인물을 각인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좀 부여를 하는데, 뭐 단선적이죠. 이렇게 아주 심층적으로 묘사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그냥 쫓는 직업적인 인물로, 기능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렇게 총 쏘고 쫓고 이런 장면을 거의 플롯을 챙겼는데, 다행히 이제 이 영화가 평이 좋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영화가 쭉 나가는 이제 좀 질주감 같은 게 그래도 잘 살아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좀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 마이클 베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좀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막 너무 요란하고 카메라 무빙도 너무 심하게 가고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너무 요란하기만 한 폭발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오히려 그런 게 자제가 되고, 그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마이클 베이 전략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여전히 뭐 카메라 크레인 샷에다가 뭐 그런 끊임없는 무빙, 막 핸드헬드 카메라 막 들어갔다가 막 그런 식의 마이클 카메라 특유 또 음악도 이렇게 막 펌핑 시키는 그런 음악들 같은 거 막 투여하는 건 여전히 스타일이 똑같은데, 다행히 스토리랑 잘 물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으로는 뭐 플롯적으로는 아까 했던 대로 심도가 높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활극, 모션 픽처죠. 활극의 개념으로서 봤을 때는 뭐 킬링타임 영화로는 그냥 집중하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계속 그런 쿵쾅거리는 느낌을 줘서 상대적으로 마이클 베이의 다른 영화들, 막 특히 트랜스포머 시리즈,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과장되고 지루함, 너무 반복되는 그런 스펙타클 때문에 오는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채롭게 가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이제 스테이션이 있는 건데, 은행 강도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장면 속에 보이는 일종의 멕시코 카르텔의 이들의 이제 잠깐 공간에서 펼쳐지는 액션이 잠깐 등장을 하고, 뭐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파이널을 이루는 부분은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건데, 그런 구성들 자체가 뭐 그래도 관객들이 집중해서 갈 만한, 그러니까 영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크 질레날 같은 악당, 빌런 같은 캐릭터들은 이제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멤버들도 뭐 거의 초반에 등장했다가 거의 다 사라지고 이 두 형제 간의 플롯에 집중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윌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인물. 그 다음에 이제 에이샤 곤잘레스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아까 직업적으로 정감을 갖기 힘든 인물이었다가 이제 성장하는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관계를 존중하는 인물로 나가는 그런 구성들 자체가 문제가 스토리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관객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호응도가 좀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극장에서 마이클 베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달리고 끊임없이 달리고 막 그 큰 스크린 안을 누비고 막 한국 촬영으로 찍고 헬기가 쫓아오고 막 그런 긴박감들을 어느 정도 잘 구성하고 있는 영화라서 지루하지 않게 그냥 시간을 보내기에는 뭐 괜찮은 영화다. 저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말도 안 됐는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애초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봐야 되고 이건 오락 액션물로서 가는 설정이라고 보고 약간 마이클 베이 치고 또 그런 그 영웅주의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안 해서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던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앰뷸런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 나름의 또 소개를 남겨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소마시네마의 소방오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